한국과학기술원과 부산대, 전북대 공동연구팀이 그 2차원 전자공진기를 개발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레이저 광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제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광통신은 우주 공간에서도 가능하고 기기 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어떤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내에서도 레이저 광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기존에 제가 A사 레이더에서도 쓸 수 있는 기술을 얘기를 했었죠. A사 레이더에서 양쪽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파형의 것을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양쪽으로 이렇게 보자 현상, 통로를 개척해 주는 현상, 부목 현상을 일으켜 주면서 가운데는 서로 틀린 전파를 이렇게 쏘는 거죠. 그럼 이게 양쪽에는 같은 전파고 한쪽은 틀린 전파가 되겠죠. 가운데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 전력을 좀 더 많이 주고 공간적인 멀리 쏘면 굉장히 멀리 가고 뚜렷이 이것은 이렇게 가서 적의 전투기를 딱 맞추잖아요. 금속체를. 그럼 그 안에서 강한 융합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그래서 강한 융합이 일어난다는 제 원리를, 평균 이론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전투기에 딱 맞으면은 금속체에 서로 강한 열이 일어나서 그것을 전투기 기판을 태우고 전투기 조종사를 이렇게 열로서 공격을 해서 추락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레이저 영접기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레이저 영접기에서도 서로 파형이 틀린, 그러니까 서로 구경이 틀린 레이저를 이렇게 초점 방식으로 이렇게 쏴주면은 그것이 강하게 초점 방식으로 맺혔을 때 강하게 융합이 돼서 강한 열을 나타낼 수 있다고. 이거 EUV 장치라든지 레이저 식각 장치 반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통신도 가능합니다. 레이저 광통신도 가능한데 우주 공간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쏘듯이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구경이 서로 틀린 것을 세 가닥에다가 합시다. 세 가닥이나 두 가닥 이렇게 쏘면 그 공간 중에 통로를 개척해 주는 거죠. 나머지 두 개는. 그러면 파형이 똑같은 것을 양쪽에 보자 현상을 일으켜서 통로를 개척해 주는, 공간 중에 통로를 만들어 주는 현상을 일으키고 가운데는 좀 더 전력을 강하게 줘서 구경을 틀린 레이저를 쏜다. 그러면 이게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레이저 광통신이 되는 거, 멀리 갑니다.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것이 이제 2차원 전자공진기 안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반도체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이렇게 레이저 광통신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두 개나 세 개 또는 뭐 네다섯 개도 상관없어요. 10개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서로 구경이 틀린 그런 레이저를 가지고 광통신을 할 수 있다는, 공간 중에 유선이 없이 빛을 쏘면, 빛을 갖다 번쩍번쩍 서로 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면 비상신호 할 때도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렇게 모르스 보호를 보내듯이 이렇게 해서 빛으로 통신할 수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건 아닌데 레이저 광통신도 이렇게 빛을 통로를 개척해 주면 되겠네요. 반도체 안에서도 서로 양쪽에 제 방식으로 양쪽의 통로를 개척해 주는 구경이 틀린 레이저 빛을 쏘고 가운데 구경이 틀린 것을 쏘면은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유선적인 현상, 유선을 통한 광통신이 아니더라도 무선 광통신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 기술을 반도체 안에 쓰시면 제 기술에 해당합니다. 2차원 전자공진기가 정확히 원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도 기술을 정확히 설명을 안 했어요. 그래도 제 방식을 쓰시면은 제 기술을 도용하시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죠. 아마 이것이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 도용하지 마시라고. 그 다음에 제가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랑 알아낸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전리층, 우주 공간의 암흑인데 왜 별에만 빛이 오는가? 그것은 빛이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전자기적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파동이고 그것을 전리층 자체가 일종의 파동 현상을 일으켜 파동적인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서로 같은 성질의 것에 가져서 일종의 공명 현상을 갖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빛을 갖다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에 떨어져도 같은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또 구름에도 전리층에서
구름의 어떤 습기가 충분하면, 구름의 습기가 충분하고 대기 중에 습기가 충분하면 전기가 유도되는 현상이 공간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생기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파동적인 전기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질 자체가 파동적인 전기는 서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도 일종의 공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전기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번개가 강하게 형성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구름에 이제 전기가 생성이 되는 그 구름의 전기도 역시 파동적인 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인공적인 번개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죠. 인공적인 번개도 그것을 금속체, 열을 견딜 수 있는 금속체에다가 사방 여러 군데서 전류를 그 중에서도 파동적인 전기를 제 방식이니까 파동적인 전기를 유선 안에서 나타내려면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로맥 4.0이다 그러면 또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했을 때 주파수 방식의 펄스 방식의 파동적인 방식의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 금속체 여러 군데에서 전류를 한꺼번에 이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과전압을 준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렇게 팍팍 이렇게 전기가 누전 현상에서 일종의 번개는 누전 현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류 최초로 밝혀낸 거고요. 그것을 일정 부분의 피뢰침을 주변에 두면은 전기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파동적인 전기 부분을 제가 밝혀낸 사람입니다. 유선 안에서도 구현을 하고 이 기술 구조를 밝혀낸 사람 인류 최초로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그 태양빛을 파동적인 전기를 걸어 놓으면 태양빛을 유도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빛을 유도할 수 있다고. 어떻게 유도하면 태양 전지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태양 전지판에 이렇게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 서로 굵기가 대중소 이렇게 입자 굵기로 나노 크기로도 가능합니다.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해갖고 전기선처럼 이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금속판을 작은 알갱이가 됐든 나노 크기 알갱이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로맥 4.0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는 이 기술처럼 거기도 굵기가 틀린 것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면 파동적인 전기가 흐르는 거기다 이제 금속 용액을 딱 덮어 놓으면 전기가 흐르는 전기 배터리가 되는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제 수십 장을 겹쳐 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춰 가지고 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연 구조는 발열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 전기를 파동적인 형태로 전기를 가둘 수 있다고 이거를 이렇게 서로 전기선을 이어 놓은 채 여러 개로 수십 개나 여러 개나 수십 개 형태로 해놓으면 그것이 금속 배터리 전원 공급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방식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아주 나노 크기나 작은 크기로 가공을 해가지고 반도체 안에서도 금속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에 작게 만들든 크게 만들든 그 기술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전기선을 가지고 반도체다 그러면 특정 전기 회로 부분에 두꺼운 부분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별 모양이나 상관없어요. 모양은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부분이 캐패시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콘덴서긴 배터리 전봇대가 된다고 전력을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이 1나노 현상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그런 터널 현상에서도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전기가 잘 흐르게 된다고 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것을 그 부분에는 전기가 달라게 생기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개를 배치해 놓으면 되겠죠. 또는 이것을 통신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통신에도 통신선이다 그러면 동축 케이블이다 그러면 일정 부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신호가 증폭됩니다. 두꺼운 부분을 구리선이니까 그것도 신호가 증폭하는 증폭기를 사용할 수 있고 광섬유선이다. 그럼 광섬유선도 약간 두께가 두껍게 광섬유 선이 있는데 그것보다 약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신호가 증폭됩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광섬유선이라 할지라도 두께가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선을 이렇게 광섬유선 하나 있고 광섬유선 똑같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 그러면 신호가 이것도 펄스 방식으로 증폭이 되는 이거 레이저 가공기에서 사용하시거나 EUV 장치에서도 사용할 수 빛을 증폭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거 수십 가닥 수십 개 수백 개 만들어서 빛을 증폭할 수 있어요. 이 기술 사용하시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하십니다. 이것을 광섬유선이다 그러면 똑같은 것을 똑같은 굵기가 아니라 서로 틀린 굵기로서 광섬유선을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이것을 이어놓으면
그것도 펄스 방식, 더 강한 펄스 방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다시 4가닥으로 만들었다가 2가닥으로 하면 빛을 증폭시켰다 감소시키는 구조를, 이런 형태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전기선도 로맥 4.0이다 그러면 서로 굵기가 똑같은 것을 4개 다 배치했으면 8개도 할 수 있어요. 10몇 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그러면 전기가 증폭됐다가 다시 2개로 줄이면 그것이 중폭과 감소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굵기가 또는 틀린 것, 서로 그 로맥 4.0이다 굵기가 틀린 전기선을 구리선을 절연 구조를 같이 하는 채 만들어 놓으면 좀 더 강력한 펄스 방식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다시 2가닥으로 줄이면 펄스 방식이 돼 굵기가 틀린 거 2가닥으로 2가닥의 구리선으로 바꾸면 펄스 방식이긴 하지만 좀 약한 펄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중폭과 감소 구조를 이런 식으로 변화 구조를 가지시면 이런 형태의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필요한 부품의 전선의 가닥수를 이용해 가지고 또는 전선의 두껍고 얇은 이런 정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부품에 필요한 그 전력을 충분히 보낼 수 있습니다. 뭐 모든 그 부품선에 그렇죠. 굵기가 똑같은 전선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조명 하나 켜는 데는 얇은 전기선, 그죠? 그래서 좀 더 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두꺼운 전기선.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전선의 전류 양을 통제하는 방식이잖아요. 전류양을 통제하면 그 부분을 전선의 가닥, 로맥 4.0이다 그러면 전선의 가닥수를 이용해서 8개 들어갈 때가 있고 2개 들어갈 때 있고 3개 들어갈 거, 1개 들어갈 이러면 전류양을 통제될 수 있는 거죠. 이 방식이 더 쉽습니다. 더 단순하고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이건 어디서 사용되냐면 전기 배터리 자동차에서 전기 배터리를 사용할 때 현재 있는 리튬 배터리를 8개 정도로 물적 분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격벽 처리하고 그 안을 열이 과열 감지가 일어나다 그러면 그 다음 부분을 단락을 시켜 산소와 더불어서 그러면 화재가 잘 안 일어난다 그랬죠. 여름에는 냉풍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에는 거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좀 그렇죠. 또 주행거리가 떨어지므로 약간의 그 온풍기를 이용해 가지고 약간만 해주면 되겠죠. 격벽 고지 안에 있으니까 어차피 외부의 추위에 노출이 덜 되니까 약간만 따뜻하게만 해줘도 전력이 별로 안 들 거예요. 이 방식으로 온풍을 해주면 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기술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기 충전소에서 공급을 할 때 콘센트 방식이든 뭐 제 방식의 전원 공급기든 뭐 어떻게 상관해 뭐가 됐든 간에 카파시티가 됐든 전원 공급을 이 8개로 각각 분할을 해서 동시에 충전해주고 이 안을 16분의 1이 됐든 8분의 1, 4분의 1이 됐든 똑같이 이런 식으로 안에 들어가서 전기를 동시에 충전해주는 이런 구조가 되게 이게 휴대폰 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중국의 어떤 전기 충전 방법이 이 방식을 따른다면 삼성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LG는 쓰셨더라고요. 중국 업체도 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게 되겠죠. 중국이 네덜란드에 무슨 전기 충전 그 방식이 3분 안에 된다 그래서 이 방식이구나 나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꺼번에 과전압하면 발열 때문에 충전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제 방식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전류를 쪼개가지고 안에다 분할해가지고 넣어주는 이 기술을 사용하셨으면 중국 업체도 네덜란드의 무슨 전기 충전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뭐 자동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비행차가 됐든 어떤 부분에서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전류양을 이거 굉장히 효율적인 이 방식은 전 세계 모든 그 반도체 설계부터 들어가서 모든 전원 공급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그 기술료를 걷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수십조 기술이겠죠. 어쩌면 수백조. 이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설계는 이 방식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반도체 설계 회사가 반도체 설계 회사라든지 반도체 회사가 몇 개입니까? 전 세계 이런 식으로 전원 공급기를 갖다 새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로부터 다 기술료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기술인 거죠. 자, 이 부분을 약하게 달릴 때는 전기 배터리 하나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강하게 달릴 때는 2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3개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좀 더 강한 4개에서 이렇게 배터리 여러 군데서 전류를 공급을 받는다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를 도용하시는 것이 되십니다. 이건 병렬 방식인데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병렬 방식이 과학적인 사기가 하나 있어서 내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전선이 100의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배터리에서 각각 100씩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2군데 들어와서 200이 들어와야 될 텐데 얘가 그렇죠. 전기 통로가 작으니까 100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는 정체 상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과학적인 사기라고. 왜 다른 배터리 2군데에서 전류가 들어오는데 전류가 똑같이 100이냐라고 얘기를 했죠. 일종의 과학적인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 전선을 두께를 늘려가지고 2군데에서 들어오는 전력을 수용을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는 3군데, 4군데, 5군데 두꺼우면 전기가 전기선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수용 구조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도로를 이렇게 좁은 도로에서 큰 차선, 8차선으로 넓혀주는 그런 효과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근데 8차선에 넓히다 보니까 이게 도로가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무질서해요. 그래서 도로에 또 선을 그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 무질서한 것이 이제 좁은 도로에서 많이 차량이 나오더라도 질서 있게 달림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서 도로 차량이 들어와도 막힘 현상, 정체 현상 없이 잘 빠지겠죠. 그것이 바로 전기선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이 하나잖아요. 기존의 병렬 방식은 이걸 2개, 3개, 4개, 5개, 8개로 늘려놓으면 수용 구조가 전력을 충분히 많이 한 군데서 들어오든 2개든 3개든 5개, 8군데 들어와도 8개의 전력선을, 전기선을 갖다 이 정도 늘려놨다. 모터에 들어가는 선을 이렇게 늘려놓는 거예요. 그것을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이렇게 절연 구조를 갖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펄스 방식이 나타나거든요. 펄스 방식의 인위적인 전기 방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아요. 절연 구조를 가진 채 할 수도 있어요. 절연 거 가진 채 할 수 있는데 끝에만 딱 그거 절연 구조를 갖지 않는 것만 할 수도 있는데 끝에만 제 기술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다 둘 다 내 방식인데 절연 구조를 가진 게 어디서 사용되냐면 용접기에서 사용돼요. 전류를 절연 구조를 가진 채 갑자기 해내보면 그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터선에 연결하면 모터가 얼마 가지 못하고 거덜나고 추락합니다. 앞도는 같은 데는. 그래서 그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용접 같은데, 레이저 용접 같은데 서로 초점 방식으로 서로 구경이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파형을 갖다 쏘면은 거기 딱 강하게 융합을 해서 열이 강하게 발생을 한다. 에이사라이더 전투기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브가 됐든 뭔 전파가 됐든 파형이 틀린 전파를 쏘면 2개 정도를 갖다 양쪽에는 통로 현상을 만들고 가운데는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주고 전력을 좀 강하게 주는 공간 중에 통로를 이제 2개는 양쪽은 통로를 보좌하고 부목하고 이렇게 받쳐주는 현상들이. 그다음에 안에 가운데서 진짜 거죠. 이것을 가운데 것을 파형이 틀린 걸 만들어 놓으면 전투기에 딱 도착하면 금속체잖아요. 딱 거기서 강하게 융합이 되어 버립니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 원리를 따라서 그렇습니다. 융합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융합 열 에너지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이 방식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로 절연 구조를 갖춘 채 이렇게 하게 되면 갑작스러운 충격이 거기서 전해주는 거로 발열이 생겨서 그 부분에 모터에 이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은 채 선을 늘려야 되는 거죠. 이 기술 구조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그것도 제 기술이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것도 제 기술이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둘 다 제 기술이라는 거죠.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아서 룸맥 4.0m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로 하면 수용 구조를 도로를 8차선으로 넓혀놓으면 전기를 수용함으로 이렇게 전력을 통제해서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류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빠르게 달릴 때는 전류량을 많이 흘려주고 적게 달릴 때는 전류량을 이렇게 적게 또는 중간 정도 달릴 때 중간 정도 이렇게 전류량을 통제하는 그런 통제기가 있다.
중앙 공급 장치가 됐든 어떤 방식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제 기술에 변속기를 없애버린다. 그러면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자동차든 드론이든 뭐 열차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 로봇팔도 들 수 있죠. 로봇팔도 무게를 측정해서 100kg 정도 들어야 되는데 딱 그에 해당하는 전류만 보낸다는 거죠. 이 중앙 전류 통제 장치에서 무게를 측정해서 이런 식으로 로봇팔이라든지 모든 산업기기에 이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뭐 자동 뭐 이렇게 그 드론 같은데 프로펠러를 왼쪽 오른쪽을 갖다가 프로펠러 전류를 틀리게 줘가지고 오른쪽에 많이 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많이 주면 왼쪽으로 많이 프로펠러 돌릴 때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 전기 양을 가지고 조향한다는 거죠. 자동차도 자동차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도 한쪽에 전류를 오른쪽에 많이 주면은 오른쪽으로 방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오른손에 이렇게 힘을 강하게 이렇게 주면은 그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만물이 다 그렇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향 장치 만드시면 자동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뭐 비행체든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원과 부산대, 전북대 전공대 연구팀에서는 하는 이렇게 빛을 유도하는 이런 장치. 제가 태양전지에도 이 금속 배터리 가지고 빛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린 대중소로 갖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합시다. 나노 형태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반도체 안에서도 이 태양전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 방식의 금속 배터리를 쓰시면 제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십니다. 대중소 해가지고 금속 용량을 덮어가지고 판넬 형태로 만듭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파동적인 전기가 흐릅니다. 이것을 로맥 4.0이다 그러면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을 이렇게 결합해서 절연 구조를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이 금속판 안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파동적인 전기가 흘러요. 이런 것을 수십 장 겹쳐서 배터리로 만들고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로 만듭니다. 검은색을 칠해놔야 되겠죠. 방송국 반사판처럼 기둥을 세워서 여러 군데서 반사판을 저렇게 태양빛을 흡수하고 거기다가 전력을 딱 걸어줍니다. 전력은 이렇게 이 전기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을 걸어주는 이 금속판에 금속 배터리에 전기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가지고 전기선을 이렇게 이것도 파동적인 전기선이어야 되겠죠. 그것을 배치하고 전력을 딱 걸어주면 다른 방식에 비해서 전력이 강하게 빛이 유도가 되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 이런 형태의 태양 전지판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빛을 어떤 특정 파동적인 전기를 걸어놨을 때 빛을 유도할 수 있는 현상으로서 반도체 안에서도 그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그다음에 어떤 빛을 지금 제가 말한 레이저 광통신 방식이 광통신을 하려면 더 좋은데 그냥 그 무선 통신 안에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유선적인 방식으로 광송신 하는 게 훨씬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더 안정적이지만 무선으로 이제 뭐 선이 없이 광통신 할 때는 아까 제가 말한 레이저 광통신 방식으로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 광통신으로 이렇게 해주면은 더 그게 훨씬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서로 파형이 똑같은 광통신이라도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 전파 간의 간섭 현상만 없으면 간섭 현상 없이 이것을 쭉 쏘면은 빛의 직진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식에 비해서 두 개나 세 개를 묶어놨다 똑같은 구경이라도 그것도 레이저 광통신의 기기 안에서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안에서 어떤 컴퓨터 부품 안에서도 레이저 광통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광통신 선을 그냥 사용해서 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레이저 광통신을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떨어져서 같은 파형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쏘면은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서로 의지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신호가 뚜렷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전력을 파동적인 전력을 걸어놔서 빛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있다 그랬죠. 반도체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빛을 쐈을 때 저는 레이저 광통신 방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빛을 쐈을 때
전기를 유도하는 그런 장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이 파동적인 전기선,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적인 전기선을 가지고 빛을 유도한다. 이런 방식의 사용을 됐을 때 이것은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술 도둑질 하시나 반도체 안에서든 컴퓨터 부품 안에서든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부분은 강통신으로 가고 특정 부분은 동축 케이블 같은 해서 지금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제가 좀 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동축 케이블이 두껍기 때문에 신호가 느리는 것이라고 저항 때문에 왜냐하면 전력이 약하잖아요. 통신으로 사용할 때는 전력이 약하니까 힘이 그렇죠. 거리가 중간에 소실이 되는 거죠. 신호가. 그래서 현재 있는 전력선은 두껍게 만들고 발열 때문에 신호선은 이렇게 얇게 똑같은 구리선 얇게 만들어요.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은 선을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머리카락 굵기로도 만들 수 있고 머리카락 이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선이니까 발열이 크지 않게 그 상태에서 멀리 갑니다. 이건 뭐 합성섬유 뭐 관이라든지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라든지 다른 관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있는 케이블 안에 수십 가닥을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겠죠.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는 모든 구조는 그건 이제 한 개짜리를 저렴 구조를 갖지 않은 채 네 개짜리로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 개짜리를 신호를 뭐 서로 저렴 구조를 갖춰 놓은 채 동축 케이블 하나에서 신호가 전달됐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신호를 네 군데로 분할해 줄 수 없을까요? 분할도 가능합니다. 그 숫자를 늘리면 되는 거예요. 동축 케이블 숫자를 4개짜리로 늘리면 네 군데로 신호를 분할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방식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보다 얇게 만드시고 그 기술 자체가 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광통신 할 때 광통신 그 광섬유 선 안에 석영실을 사용해 가지고 석영관의 안에 석영실을 사용하고 광통신선을 새로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그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써가지고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그 합성섬유 나일론선을 가지고 이렇게 안에는 아크릴 선으로 그냥 대신하고요. 심지 구조를 아크릴실이 들어가고 밖에는 합성섬유 나일론 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식을 하셔도 이렇게 광섬유 선으로 싸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 합성섬유 나일론 안에 석영실을 배치해 가지고 광섬유 선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게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섬유를 만들 때 아크릴 기반이 아니라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하면 훨씬 우수한 강도가 뛰어난 탄소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기술 도둑질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탄소 섬유 안에 카본 섬유를 만들 때 뭐 어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 이거 써가지고 카본 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접착제로 사용할게요. 펠리클 만들 때도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욕실용 그레이종이 실리콘이 들어가서 펠리클 만드시고 또 카본섬 만들 때도 이거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 뭐 회사마다 이름은 틀리겠죠. 상공이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거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 모든 실리콘에 예 그렇습니다.